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조혜민님 사연인데요. 정민님과 상황극을 짧게 하고 사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정민님 혹시 뭐 연기 해보신 적 있을까? 연기 뭐 이런 상황극 정도 잠깐. 네. 하긴 했었군요. 네. 그럼 여기서 사연자님 역할을 정민님이 하시고 네. 제가 남자친구 역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큐! 약속을 조금 줄이면 안 될까? 오래된 모임이라서 힘들 것 같아. 저번 주에도 친구들 만난다고 늦게 들어왔잖아. 너가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네. 연기 몇 번 해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왜 그렇게 생각이 들었냐면 짧게 봐서 제가 네. 딱 판단을 못하지만 네. 대사를 칠 때 감정이 약간 달라졌어요. 아, 그래요? 맞나요? 모르겠어요. 평소에 네. 이 대사 톤이 아니잖아요. 아, 그쵸. 평소 톤이 아닌데 대사 톤으로 하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부끄럽네요. 사연자님의 좀 더 감정이입을 이입을, 하셨다. 네. 사연자님의 고민을 들어보니까 좀 이입이 되네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연애하면서 이런 고민은 처음 해요. 우리는 30살 동갑내기 커플이고 만난 지는 6개월 정도 됐어요. 남자친구가 제 생각보다 모임이 진짜 많아요. 여기서부터 뭔가 이제 비긋거리는 게 있군요. 모임이 많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바쁠 것 같다. 네. 저랑 만나는 게 편해지고부터 다른 약속을 먼저 잡는 편 같아요. 최근 들어 저한테 약속을 바꿔줄 수 있냐고 몇 번 물었는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다가도 남자친구에게 맞춰주는 게 맞을까 싶었어요. 정민님은 어때요? 그냥 이게 좀 가정한 건데 네. 여자친구가 약속을 좀 맞춰달라고 이렇게 막 말을 해요. 맞춰줄 것 같아요? 아니면 처음에 맞춰주다가 이게 빈도수가 너무 잦아지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네. 사연으로 다시 돌아오면 네. 저는 연애를 하면 남자친구와 만남을 우선시하고 다른 스케줄보다 약속을 줄이는 편이었어요. 이게 맞잖아요. 그쵸. 약간 배려, 사소하지만 배려를 하는. 서로에게 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고. 네. 약속이 없는 날에 남자친구가 당일 만나자고 해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제가 당일에 보자고 하면 항상 먼저 잡은 약속으로 못 봐요. 뭐 여기 상황극을 짧게 하자면 이 사연자님께서 오늘 뭐 퇴근하고 볼래 이랬는데 남자친구 나 약속 있어. 그러면 네. 혜미님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죠. 그쵸. 그러니까 나는 지난번에 너가 약속 보자고 했었을 때 나갔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주신 게 주말에 이중 약속을 잡은 적도 있었어요. 이중 약속. 네. 남자친구에게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약속을 조금 줄이면 안 될까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상황한 것처럼 남자친구분은 힘들 것 같다라고 이해해달라고만 하는데 갈수록 안일하게 생각할까봐 걱정돼요. 지난주에도 가보고 싶은 곳을 가려다가 그 전날 모임 때문에 술을 먹어서 못 가고 집 근처에서 만났어요. 지금 남자친구분이 한 번만 잘못하면 괜찮은데 원아웃, 투아웃, 쓰리아웃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점점 이게 쌓여가는 카운터가 거잖아. 네, 카운터가 잡혀가는 거잖아. 작동되네요. 정민님은 이런 상황이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나랑 가고 싶은 곳이 있어서 뭐 일주일 전에 일단 약속을 잡았어요. 네. 근데 그 전날 술 먹어서 나 피곤해 그냥 동네에서 봐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처음에는 그냥 그래 뭐 힘들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두세 번 반복이 되면 저도 이게 자꾸 삼진아웃처럼 셀 것 같아요. 이게 점점 너 이제 쓰리 아웃이야 가만 안 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나의 감정의 기복도 이렇게 네, 커져가는 점점 거죠. 어디까지 하나 보자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컨디션이 안 좋다는 말에 데이트 전날에는 약속이 있어도 일찍 귀가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죠. 지금 보면 혜민님은 상식적으로 다 생각해요. 네, 배려도 하시고 노력도 하시고 이해도 한 번 더 해준 거고. 맞아요. 근데 남자친구는 우리가 봤었을 때 뭔가 나사가 하나 빠져 있어.
왜 이렇게 이분의 심리가 좀 궁금하네요. 미운 털이 자꾸 박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꼭 가자고 했던 약속인데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속상했어요. 제가 크게 바라는 것도 아닌데 조금만 노력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더 서운해요. 저와의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조언해주시면 듣고 제가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내요. 방송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일단 속상할 만하죠. 네, 속상할 만하고 이게 진짜 아까 혜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의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연애지만 어쨌든 같은 사람 인간 관계인데 다른 분들 모이면은 꼬박꼬박 나가시면서 나랑은 약속을 이렇게 안 지키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서운하실 것 같아요. 이게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뭘까요? 뭐 남자분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네. 썸일 때와 연애 초 때는 꼬박꼬박 약속을 잘 지켜요. 음.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일단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아, 근데 어느 순간 바뀌어. 가면을 쓰고. 그러면 여자친구 입장, 네. 이 혜민님 입장에선 더 화가 나는 거죠. 그쵸.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알던 모습이 아닌데.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우리가 보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사람이 그냥 적응해버리면 아, 이렇게 점점 그러니까 무감각해지는? 무감각해지기도 하고 자기의 본능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 초와 썸일 때는 네. 서로에게 조금 이렇게 뭔가 맞춰주려고 더 신경 써서 신경 노력하고. 쓰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데 네. 이제 괜찮아졌지 하는 순간부터는 혜미님이 어떤 말을 해도 이 남자의 본능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나 약속 만나러 가야 돼. 나 원래 사람 많이 만났어. 이거 너가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네. 이 연애 중에 약속으로 서운해질 때 네. 언제일지 좀 몇 가지 더 얘기해줘요. 지금 요 사연에서도 나왔지만 요런 네. 사연일 때는 또 짜증난다. 약속. 이렇게 오래된 친구를 만날 때 또 약속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중 약속. 이중 약속. 네, 정말 화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랑 뭐 3시까지 만나고 3시 네, 이후에 또 다른 3시 약속. 이후에 뭐 약속 있어 라던가 아니면은 뭐 차라리 그 전에 약속을 갔다가 이제 저녁 때 보기로 했으면은 이거는 괜찮지만 이제 다른 곳에서 저녁까지 먹고 갈 것 같아 이러면 약속이 취소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는 있지만 이제 이런 이해하기 게 싫어지는 거죠. 반복이 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편해서 그런 걸 거예요. 편해졌다라는 거는 내가 원래 조금 이렇게 편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네, 부탁을 하거든요. 그쵸. 우리가 부탁을 한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약속을 바꾸냐 마냐 이 통보를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진짜 모든 방법을 다 써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대화를 봤었을 때는 남자친구는 뭐 통보까지는 아니었어도 네, 너가 나한테 맞춰줘야 돼. 약간 그런 이런 게 좀 깔려 있는 맞아요,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가. 아마 혜민님 입장에서는 듣고 나서 더 서운했을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런 상황이 여러 번 생기는 경우들도 네. 있긴 해요. 40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부탁을 하거나 잘 말하는 사람은 이게 금방 감정이 풀리거든요. 네, 맞잖아. 왜냐면 맞아요. 내가 정말 미안해하고 내가 다음에 뭔가를 해주겠다라는 보상까지 한다면 그쵸. 그러면 풀리는데 이런 상황들이 없다 보면 그런데 계속 그래. 반복적으로.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약속을 뭔가 미루거나 이렇게 바꿀 때 사실 정말 미안해지는 게 있어야 돼. 네, 되게 미안해지잖아요. 저도 너무 뭔가 이런 상황이 있으면 미안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너가 나한테 맞춰야지 이런 경우는 너무 괘씸한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보면 네. 연애 중일 때는 약속을 바꾼 적이 거의 없어요. 바꾼 적이 딱 3번 정도 있었는데 네. 그게 진짜 뭐랄까 슬펐던 일. 그러니까 약간 뭔가 하늘나라로 떠나 보냈었을 좋지 때 않은 일이 네. 뭔가 내가 내 일어났을 감정을 이제 뭔가 해야 될 때 네. 그럴 때였었고 아니면 이제 저는 고향이 원래 이제 경상도니까 부모님이 오셔야 되는 경우가 생겼었어요. 어쩔 수 없는 일들 네, 그러니까 때문에. 부모님이 뭐
진짜 뭐 3, 4년에 한 번 오시니까. 네. 근데 부모님은 연락 오고 오실 때도 있지만 네. 원래 이제 아들 보러 그쵸. 올 때는 다른 일정 있었을 때 또 음. 우리 집에 올 때 있잖아요. 그래서 바꾸는 거 빼고는 거의 다 제가 약속을 많이 지켰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약속이라는 게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약속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20대 때는 시간이 많아요. 뭐 20대에도 시간이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나름의 자기의 선택의 폭들이 되게 생겨요. 네. 30대는 그게 아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속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내가 더 존중하게 된다는 거죠. 뭐 이게 연애든 친구든 사람과 주변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의 약속일 때 다. 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솔루션을 주긴 해야 하잖아요. 다른 약속이 많다면 어떻게 좀 조율을 해야 될까? 약속을 근데 지금 너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 그 사연자분의 남자친구가 음, 너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약속을 줄여달라고 얘기를 조금 먼저 해보고 그래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 관계가 끝이 끝이 보이는 관계. 네 보이는 이제 재고를 것 해야 같아요. 될 단계까지 오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약속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하긴 했어요. 상황극에 담겨져 있잖아요. 네. 좀 줄이면 안 될까. 맞아요. 근데 오래된 모임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는 내가 내 기준을 지금 바꿀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내 생활 패턴을 지금 바꾸지 않겠다라고 내 말한 인맥 거니까. 관계를 정리하고 네. 싶지 않아. 그러면 혜민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게 이 사람은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그쵸. 정민님 또 연애할 때 이렇게 남자친구랑 약속 잡으면 그래도 우선순위로 남자친구 약속을 더 먼저 잡잖아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그렇게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사람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24시간을 나는 뭐 남자친구도 만나고 친구들도 많이 만날 거야 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그거를 계속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아. 몇 번을 할 맞아요. 수 있긴 하죠. 맞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음. 우선. 그래서 아마 지금 이런 몇 가지 상황이 생긴 게 네. 여자친구랑 더 중요한 데이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다는 거. 아,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일을 쓰면 술을 안 마시거든요. 뭐 데이트가 아니어도 그쵸. 컨디션 뭐 시험이 관리를. 있거나 네. 아니면 뭐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무언가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면접이 있거나 그쵸. 프로젝트가 있거나 했었을 때 내 컨디션과 일단 체력을 관리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온도차가 큰 거예요. 정말. 혜민님은 여기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뭐 짧게라도 준비를 하잖아요. 네. 내가 남자친구한테 말했었으니까 여기 가서 뭘 해야지 아니면 어떻게 입고 가야 되지. 우리 뭐 코스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지 생각했는데 남자친구가 술 먹어서 동네에서 만나자 그러봐. 으악.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에휴, 기운 빠지죠. 기분 빠지고 아마 더였으면 네. 동네에서도 안 만났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그냥 남자 입장이었어도 여자친구가 그렇게 술 먹고 뭐 동네에서 만나 그냥 너 술 마셨으니까 자 이렇게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러게요. 이게 계속 마찰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우리가 요 약속에 대한 얘기 좀 했으니까 이런 네. 얘기도 한번 해봐요. 고정적인 약속과 유동적인 약속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네. 고정적인 약속은 우리가 지금 이 두 분이 아마 30살이니까 직장인이라고 봤었을 때 아니면 네. 뭐 회사원 이렇게 봤었을 때 퇴근 후 저녁 시간 이후 네. 그리고 아마 주말일 것 같고 그쵸. 시간이 나는 그때. 유동적인 약속은 그냥 당일날 보는 거잖아. 네. 당일날 뭐 그냥 끝나고 보거나 뭐 아니면 약속 없으면 만나거나. 네 아니면 네. 밤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뭐 집 근처에서 보자 뭐 이렇게 보자, 이러고. 하는 건데 정민님은 어떤 약속을 더 선호해요? 이거 뭐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른 거니까. 저는 고정적인 약속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럼 왜냐면 언제 약속을 잡아요? 조금 미리 적어도 한 일주일. 일주일전. 네. 왜냐면 유동적인 약속은 이게 잡기도 쉽지만 이게 파토나기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렇죠. 네. 갑자기 갑자기 사람의 마음에 잡았으니까 바뀌니까. 네 맞아요. 일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유동적인 약속을 안 잡는 건 아니지만 그런 약속들이 생각보다 많이 깨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정적인 약속이 조금 더 서로에게 이런 신뢰를 줄 수 있는 것 그 같아요. 약속이 안 깨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리 잡아놨고
미리 서로 스케줄을 보고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때를 위해서 다른 거를 어쨌든 간에 빼놓거나 조율했으니까 네, 이미 다 조정을 조율을 한 상태에서 하는 상황이니까. 거고. 그리고 아마 이거는 데이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럼 네. 남자친구가 친구 만난다고 약속 바꿔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한 그러니까 몇 번 있었던 경우라고 몇 생각해요. 번 있었던 처음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약간 말을 해볼 것 같아요. 뭐라고 왜 할 것 맨날 약속을 그렇게 나랑 약속은 약속도 아니냐고 말해볼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혜민님이 남자친구한테 하셔야 될 얘기가 네. 그런 내 조금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표현하는 게 필요할 음. 것 같고 혜미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고정적인 약속을 권유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고정적인 약속을 딱 잡아놓고도 남자친구가 네. 변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는 약속에 대한 개념이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몇 명 있어요. 우리가 음. 표현하자면 지각하는 사람은 계속 지각하거든요. 맞아요. 항상 늦는 사람은 맨날 네. 늦고. 그게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습관적인 거예요. 음. 우리가 봤었을 때 이 습관이라는 거는 네. 단기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지금 친구들 만나는 약속들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쵸. 꾸준히 만나거나 꾸준히. 꾸준히 뭔가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거기 모임에 가서 떠드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자꾸 약속을 잡은 거거든요. 네. 이게 싫으면 그냥 약속 빠져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잘 봐요. 본인이. 친구 안 만나는 건 괜찮지만 여자친구 안 만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상한 거죠. 사이가 멀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남자친구의 행동이 우리가 상식 밖이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저도 네. 생각하는 게 약속의 규칙 같은 게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이 커플한테는. 왜냐면 남자친구가 안 그러면 안 바뀌어요. 맞아요. 남자친구가 안 바뀌다는 걸 제가 알 수 있는 게 20대 중반이라면 사람이 좀 변해가거든요. 네. 20대 중반이 좀 지나잖아요. 후반에 들어오고 이제 30살이 되잖아요. 네. 자기의 고정관념에 빠져요. 뭐 저도 그런 고정관념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나쁜 습관의 고정관념은 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막 스매싱을 때리잖아요. 등짝 스매싱을 막 때리잖아요. 그래도 안 네. 바뀌어요. 자기의 그 어떤 고정적인 가치관이 딱 성립이 돼버리니까 그게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안 네. 바뀐다는 거예요. 쉽지 근데 않죠. 20대 중반이거나 뭐 그 전의 나이는 그래도 바뀌려는 그 노력과 가상의 무언가를 한다면 어쨌든 노력은 필요하다.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솔직하게 말을 드렸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사회 상담소에서 또 고민 해결책에 힘을 좀 도움 받아 봐야 될 것 같아. 네. 뭐 정민은 또 잘 얘기하셨지만 또 여기서 또 새로운 솔루션을 줄 수 있거든요. 네, 해답을 딱 줄 수 있으니. 정민님부터 한번 열어주세요. 과연 제가 좋은 해답을 두구두구두구두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해석을 좀 해주세요. 약간 인생의 선택의 연속이니까 좀 혜미님이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남자친구분이랑 뭐 지금까지 이런 고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후에는 사실 어떻게 하시든 간에 사연자님의 선택이시고 좀 저의 오늘 저와 문희님의 이런 이야기를 좀 이야기가 더 경청해서 네 그 선택을 하면 선택을 조금 하면 어떨까. 네 저희의 입장이 비슷한 것 같아서 네 더 붙여보자면 제가 그냥 여기 하나 더 말하자면 네. 선택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잘 봐요. 이 고민 사연을 듣고 오늘 방송을 듣고 나서 네. 남자친구가 또 주말에 보자 그랬는데 약속에 대한 거에 대해서 또 바꾸거나 네. 이중 약속을 잡았어. 잡아버리거나. 근데 그때 내 감정이 막 짜증 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선택하셨을 때 기분이 나쁘다. 이거에 대한 결말은 안 좋은 거잖아. 근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남자친구한테 내가 조금 더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네. 뭐 조금 더 우리가 표현하자면 혜미님이 정말 마음이 바다 같은 분이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네. 연애 이 정도의 그래도 난간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우리는 말리진 않아요. 그쵸. 다만 힘들어질 수 있다. 음. 그러니까 사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요렇게 약속 문제로 싸우는 경우는 네. 뒤로 갈수록 조금 피로해지고 피곤해진다는 거 맞다. 골이 깊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뭐 제가 또 하나 열어보죠. 네. 또 100회니까 이거 재밌네요. 100회 특집으로 하나 한 번 네. 더 이 해결책의 답을 들어보죠.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 이거 지난 방송에서 나왔던 답이랑 같은 거네요. 열정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열정이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 대화부터 이 해결책까지 네.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청취자분들은 지금 그럼요. 들으면서 이렇게 수긍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제가 해석을 더 하지 않고 이루어지려면 지금 뭔가 아주 하셔야 된다. 열정 가득한 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혜빈님이 오늘 우리 방송과 대화를 듣고 나서 좋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고민을 보내주셨던 거는 그만큼 나도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거고. 그쵸. 근데 옳고 그름은 누구도 몰라요.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맞아요. 제가 정민님이랑 대화를 나눈 게 아닐까 싶네요. 100번째 사연이어서 조금 잘 풀리길 바랬지만 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뭐 현실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네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되셨을 있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저는 또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마칠게요.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